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조문 166조에서 168조 진무탕과 사역산, 그러니까 사역탕과 사역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문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푸념이라면 푸념일까? 이 조문은 진짜 지금 네 번째 하는 건데 하고 나서 녹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증을 다시 해보니까 또 녹음이 안 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했는데 또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이것은 저기는 동영 이상은 이렇게 칠판에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데 제 소리가 녹음이 안 돼 있는 경우 간혹가다 있어요. 이 조문만 벌써 무려 4번을 다시 하게 되니까 저도 좀 지치기도 하고 앞서서 한 말을 정확하게 제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말을 했을까?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공부했던 조문이죠. 소음병 2-3일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아니해서 4-5일이 경과해서 복통, 소변분리, 사지, 침중, 통통, 자하리자는 요것은 우리 그야말로 중경서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항상 똑같은 예죠. 병증이죠, 병증. 자, 그런데 차위유 수긴 이것은 수기로가 있어서 수기로 인해서 나타난 병증인 이것은 여러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것은 해설이다. 해설이고 주의 문자다. 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것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것이 후세 사람이 누군가가 집어넣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긍정적이죠.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자, 고대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미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현상, 병증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야기시킨 원인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알지를 못하면은 이 현상, 병증에 대한 치료의 개념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병증이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사람들, 이 주위를 다른 사람들의 고민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수많은 병인 가운데 왜 굳이 수기라고 하는 것을 썼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수지유병, 수기로 인해서 병증이 발생이 되어진다. 금계유락에서는 요 말 대신에 복음이라는 말을 썼죠. 복음. 음이 숨어 있다, 엎어져 있다. 똑같은 어떻게 발상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진무탕을 쓴다. 소변이 불리하고 사지, 침중, 동통에 이와 같은 병증에 일반적으로 사지, 침중, 동통에는 마항탕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조건에 소변 분리가 있을 때는 부자재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중경에는 증상 하나가 어떤 경우에서 처방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지, 침중, 동통만 가지고 부자재를 쓰는 건 아니에요. 쓸 수도 있지만 마항탕이라든가 계지탕도 쓸 수가 있죠. 그건 발안제잖아요. 이거는 온제고, 온안제고. 이와 같은 조건에 소변 분리가 있을 때에는 부자재를 사용한다. 소변 분리라는 조건에 사제가 침중, 동통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망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축수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요거를 잘못 이해를 하시면은 망양과 축수가 별개의 병인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 글에도. 그래서 서로 상관성이 있다. 망양이 곧 축수고 축수가 망양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부정하는 것은 망양이라고 하는 데에 빠져가지고서 우리가 부자재는 망양제의 망양을 위해서 쓴다. 보양제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자꾸만 제가 축수하는 작용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는가 하냐면 굳이 망양이라는 말 대신에 축수라는 말을 쓰냐면 본문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조문에 이와 같은 문기가 있잖아요. 차위유 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후세 사람이 몰래 갖다가 삽입한 것이니 당시의 의안은 수기에 있고 망양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세에 들어가면서 축수라고 하는 개념이 망양으로 대체된 것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개념이죠. 이것은 실증적인 개념, 구체적인 것이 망양, 추상적으로 이렇게 문자가 변형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용어에서 추상적으로 변했다. 우리 한의학이 상한론에도 이런 흔적이 있는데 우리 한의학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이 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용어가 변형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죠. 자, 이것은 황한의학에 나오는 그 조문인데 이 표현이 귀에 듣는 분에 따라서 귀에 거슬릴 수가 있지만 제가 나쁜 표현을 하나 쓸게요. 요즘에 뭐 일본을 적대적인 관계로 갖고 뭐 일본을 뭐 미워하고 증오하면은 애국자가 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국뽕이죠. 쉽게 말해서 나쁜 말해서 국뽕에 빠지면은 일본 고방가들은 전통적인 상한론 해석자가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실례를 제가 드릴게요. 역사적인 임진왜란 이후에 당시에 그 일부 학자들이 일본에 끌려가 가지고 퇴계학을 전수시키면서 주자학을 같이 전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주자 철학, 퇴계학과 주자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대로 그 방법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증주의와 고증, 한대의 훈고학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한화 대사전, 한화. 중국 사람들은 화를 되게 좋아하죠. 한화 대사전이라고 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책을 만들어냈어요. 중국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나중에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한문 대사전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본따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꿈에도 못 가요. 기껏해야 책 한 권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문화의 대업적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상한론을 대하는 방식이 변질된 것도 분명히 있어요. 변질된 것도. 자, 우리가 이 조문을 그대로 보면은, 자, 사지 침중 동통 수기, 복통하리 수기, 해천이 불능화자 수기, 구토이 하리자 혹하리자 수기. 이것도 소변물 수기가 표위, 이위, 흉중, 위중, 소복. 수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병독이죠. 병독의 개념이라면은 표위, 이위, 흉중, 이위 이것은 바로 병위의 개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병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경서 그 원문 자서에 보면은 견병지연이라는 걸 제가 수백 번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개념이잖아요. 충실히 이것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수기의 변조가 얼마나 그 광범위하게 나타내냐.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금도 얘기를 했어요. 수기의 변조는 능히 막을 수가 없다. 그것을 바로 표현하자면은 자충우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황한의학에도. 상충하박. 어떤 병증보다도 수기가, 병세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이와 같이 수기의 병세가 다양한 것이 바로 수기가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그 성질이라는 거죠. 자충우돌하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 개념에서 이 조문을 보면은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대범은 대체적으로 수기의 병증은, 수기로 인한 병증은 망양으로 인해서 나타난 거다. 망양으로 인해서 나타난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기와 망양은 굉장히 나름대로 같은 연결고리가 있죠. 그러나 그 치법은 단지 수기라 하더라도 수기를 치료하면 하나의 처방 가지고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경험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침내 병에 따라서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수역이라고 그랬지만은 피하에 무한일 때는 마항탕을 쓰고 수역일 때는 오룡산으로 쓰고, 수역은 뭐냐면은 욕 음수하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먹고 싶었는데 물을 먹자마자 토한다든가 거부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수기가 정축되어 있는 거구나. 이때는 오룡산을 쓴다는 거죠. 심하여 수기는 오룡산 가지고 치료가 또 안 돼요. 소총량탕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전부 다 경험적인 것이지, 심하에 수기가 있으니까 소룡탕을 쓰고, 또 체내에 수기가 축적돼 있으니까 오룡산,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에는 진무탕을 사용한다. 자, 요게 소제목에 제가 자가표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글을 쓸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표절이에요. 남의 글을 인용할 수가 있어요. 남의 글을 인용하는데 25% 정도 이내여야지, 글 가운데 25% 이하여야지 표절의 혐의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자기가 자기의 글을 인용하는 것도 표절이라는 거예요. 이 글은 앞에서 몇 번 제가 쓴 글이에요. 제 글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두 번까지는 되지만 여러 번 쓰면은 표절의 혐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가표절이라는 거예요. 또는 심지어는 제가 어떤 학자가 10년 전에 쓴 논문을 글쓰기가 어려우니까 10년 지나고 나서 자기가 쓴 글에서 몰래 갖다가 인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한두 구절이야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막 한 5, 60%가 자기 글을 또다시 복사해가지고 조금씩 톤만 바꿔 쓴다든가, 그것도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의미가 제 나름대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보면은 축수하는 처방이 발안제든 이수지제든 온보지제든 비록 다르나 회양을 기약하지 아니하도 양은 저절로 회복되어진다. 자, 치료하면은 우리 몸이 알아서 회양이 되는 것이지 축수하고 나서 다시 회양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앞으로 뒤에 조문 하나에서 설명하면은 똑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책 가운데. 자, 회양의 법이 그러기 때문에 어찌 정해진 것이 있겠는가. 상황에 따라서, 병의에 따라서 발안시킬 수도 있고 이수시킬 수도 있고 사시킬 수도 있고 온보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것으로 고찰해 본다면, 자, 망양으로 인해서 축수로 하는 현상이 발생되어진 것은 병이다. 요 말은 진무탕에 대한 해석인데 황한의학에 나와 있어요. 황한의학에. 요 말 자체가 황한의학에 그대로 있어요. 망양이 축수다. 그러나 이 개념보다는 축수의 복양, 수기를 구축했더니 양이 회복되어진다. 이것은 치법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중경서는 치료 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같은 의미도 있다. 병리적 개념에서는 망양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기본적인 체열이 떨어지면 수기 변조증이 발생되어진다. 이것은 현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들이죠.
그 병리죠, 병리. 근데 치료는 축수가 생겼다 그래가지고서 무조건 망양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재를 쓰는 게 아니죠. 그냥 축수하는 거죠. 축수하면 알아서 우리 몸이 회양이 된다. 복양이 되어진다. 통맥사역탕. 자, 소음병, 하리, 청곡. 이 청자는 푸른 변을 뭐 한다가 아니라 하리를 하는데, 이 청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이것도 이 글자라고. 요거는 변소를 말한다. 변소. 화장실이죠. 예, 변소를 말한다. 화장실. 화장실에서 먹은 거를 곡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이한 외열하여. 이런 말을 왜 썼을까? 이거 주의 문제잖아. 이 사람들이 굳이 이것을 왜 썼을까? 요 뒤에 조문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한은 뭐냐? 수족이 걸랭하고 맹미욕절. 이거는 이한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한의 어떤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런데 자, 수족이 걸랭하고 맥이 미하면은 그 사람은 오한해야 되잖아요. 오한. 그런데 몸은 도리어 오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반자를 쓴 거예요. 오한을 예측을 했는데 맹미욕절, 수족 걸랭하고 맹미욕절을 하니까 이 사람은 추위를 찬 거를 싫어하겠구나 했는데 의외로 오한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색이 혈색이 돌고 벌개지고 혈색이 돌고 혹 복통하고 마른 구역감 있고 인통 있고 하리가 부지하고 맥이 불출하는 경우는 통맥사역탕을 쓴다. 그러면 통맥사역탕은 도대체 사역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건강이 증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강만. 사역탕에서 건강만 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벌게 했을 때, 자, 양기 불을, 마왕탕 조문 한번 다시 뒤져보세요. 양기가 불을 해가지고 얼굴이 면적되는 경우는 마왕탕을 다시 쓴단 말이에요. 쓰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낫기도 하고. 얼굴이 붓다 그래서 그때도 청화지제나 자음강화탕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한 표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자, 통맥사역탕은 사역탕에 더욱더 요 가라고 하는 없는 것을 더 집어넣은 거다 이런 뜻도 내포되니까 원래는 증이라고 하는 게 더 표현이 맞죠. 예. 건강을 증량시키니 그 적용증은 토리와 걸랭의 그 심한 것에 적용이 되어진다. 하리 청곡 설사를 하는데 대변을 보는데 화장실에서 보니까 소화도 음식물이 소화 안 되고 곡물이 그대로 배출되었다. 이럴 때 수족이 걸랭하고 맹미욕절을 하면 즉 몸이 오한해야 하거늘 오히려 반대로 오한하지 아니하고 그 얼굴이 혈색이 나타나니 이것으로서 자 얼굴이 막 붉고 이러면은 여러분 마왕탕이나 통맥사역탕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얼굴이 붉으면은 거기 현상에 빠져버리거든요. 겁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 후세 사람들이 이것으로서 신불오한하고 얼굴이 긴 면 적색 이것으로서 이열의 구실로 이 사람은 이열이 있구나라고 구실로 여기는 것을 걱정해서 뭐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 이 소리예요. 예. 후세 사람 이것으로 이열 구실로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공은 반드시 두렵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고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한외열이라고 이렇게 이 조문에 시작할 때면 이미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은 답이죠. 예. 주의 문자면서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야 함부로 외열에 빠져가지고 이한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후세 사람이 조문에다가 몰래 집어넣은 거예요. 답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건 중경의 방해는 그 사람의 그 적색에 외열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안에 있다. 이것은 후세에서 말하는 묵은지화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묵은지화가 바로 이한 외열을 후세 사람들은 묵은지화다. 이럴 때는 뭐 부자재를 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만 얼굴이 붓다 그래가지고서 뭐 청아지제를 보통은 쓸 수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마황탕인 경우도 있고, 자, 땀이 외부로 발설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마황탕을 써야 되죠. 얼굴이 붓다 하더라도. 예. 또 맥이 막 펄떡펄떡 또 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맥이 일단은 가라앉아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으로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지만 실제 임상에 맞닥뜨렸을 때 이와 같은 현상에 우리가 당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겁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에 이렇게 이한외열이라고 하는 주의 문자를 가가지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도 경험적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꾸만 어떤 사람이 그냥 그 뛰어난 성인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의안을 그냥 경험도 없이 탁탁탁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거예요. 그것은. 물론 뛰어난 분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의학사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것 또한 어떠한 경험적 사실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문구를 만들어냈다. 예. 그러니까 뭐 허화, 나중에 가면 허화라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진열, 가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경서 조문에도 있다는 거예요. 예. 사역산 소음병에 그 사람이 혹 개하고 혹 개 소변 물리 복중통 혹 설리 하중자는 사역산으로 처리한다. 이 사역상은 사역탕이 아니죠. 예,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조문이다. 자, 사역상은 지실, 이거는 대표적으로 복만, 흉비, 흉만에도 사용되죠. 이 지실의 영역이, 양력은 복만과 흉만에도 쓰여진다. 시호는 그야말로 흉역고만의 대표적인 소양병의 그 열병에 치료되죠. 착약은 뭐 복직근 구련이라든가 신체통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상과 처방이, 자, 그 증상을 살펴보면은 진무탕이나 사역탕을 쓸 수가 있는데 처방을 보면은 이것은 이거하고는 같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 가서 의문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같지가 않으니까 이 증상은 본래 소음병이 아닌다. 소음병이 아니었는데 이열이 억색해가지고 전기가 외부로 불순하고 순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사제가 골랭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열골의 예다. 이것은 본래 소음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음병 조문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역상을 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자체가 이 소음병 때문에 해석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소음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소음병이라는 것과 이것과 이것이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역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분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와 같은 이 증상은 소음병이 아니다. 본래 소음병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증상과 처방이 서로 간에 저우라고 하는 거는 모순이라고 그랬죠. 부딪히는 거. 서로 이렇게 소들이 이렇게 머리를 그냥 서로 이렇게 소싸움 하듯이 부딪히는 거죠.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일 때는 처방을 근거로 그 증상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흉역 고만과 복직근 구련이 있을 때 사역산을 한번 쓸만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녹화만 한 3번인가 4번 똑같은 걸 하다 보니까 조금